자, 우리가 지금 공중보건과 건강증진에 관련된 그 핵심 문제풀이 적중 예상 문제를 저번 시간까지 17번까지 했습니다. 자, 18번을 보시면은요. 17번하고 18번은 같은 얘기예요. 국제 건강증진 컨퍼런스 국제 회의거든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회예요. 1차. 1회라기보다는 이제 첫 번째,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제 1차죠. 국제 컨퍼런스. 거기가 어디냐면은 캐나다의 오타와에 있어요. 캐나다 오타와. 여기서 제 1차 국제 건강증진 컨퍼런스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한 게 건강증진 5대 활동 요소를 얘기했죠. 하나는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자,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 지지적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정책을 수립한 다음에 건강을 지지할 수 있는 환경적 그런 어떤 거를 조성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시키고 개인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 방향을 재설정한다. 요거를 연결해서 개념을 연결시켜서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강증진의 3대 원칙 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옹호, 그 다음에 가능화, 조정인데 지금 18번의 문제의 답은 뭐냐면은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 중요 원칙에 해당하는 거 2번, 3번, 4번은 어디에 있냐면은 가능화에 있어요. 옹호, 가능화 3대 요소가 옹호하고 가능화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있거든요. 조정.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가능화에 속하지 않는 것인 거예요. 가능화. 지지적인 환경 조성. 그 다음에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그러니까 2번은 맞죠? 그 다음에 3번도 맞죠? 4번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해서 개인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방향을 재설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죠. 과학적 근거의 강화. 자, 17번하고 18번은 요거는 19년도 서울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19번 1991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국제 컨퍼런스로서 제1차 국제회의에서 제시된 5개 활동 요소가 바로 앞에서 제시했던 거죠. 그거 중 지지적 환경의 조성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진 회의. 자, 지지적 환경 조성. 이게 이제 1차에서 일어났던 건데 1차가 지나고 4년에 한 번씩 열려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1986년도, 88년도에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도, 97년도 워낙 4년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2000년, 2005년, 2009년, 2013년, 2016년 원칙은 4년이지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려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1차부터 9차까지 일어났던 거를 국제회의를 갖다가 요거 표를 갖다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캐나다 오타와에서 5가지의 그 활동 요소에서 거기서 이제 지지적 환경, 건강 지지적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진 회의가 언제냐면은 3차 대회 때예요. 3차. 3차가 언제였냐면은 스웨덴의 선즈볼이에요. 스웨덴 선즈볼. 개최한 도시를 슬로건 제목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1차의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1차 국제 건강증진 컨퍼런스에서 5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5가지 제시할 때 그중에서 가장 큰 틀로 옹호하고 가능화하고 조성을 했어요. 근데 그 가능화에서 5가지 중에 하나가 지지적 환경 조성이에요. 그럼 지지적 환경 조성을 이걸 갖다가 집중 토의하려면 이걸 조성하려면은 많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집중 토의한 국제 컨퍼런스가 3차 스웨덴 선즈볼이라고요. 3차 스웨덴 선즈볼 국제회의. 19번의 답은 2번입니다. 19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해설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정리 요거를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번. 2013년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8차 국제 건강 증진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의 회의 주제가 뭐냐면은 건강을 모든 정책들에서 Health in all policies, Health on all polices라고 그래갖고 HAP Health all in policies 건강을 모든 정책 안에서, 정책 내에서, 정책들에서 하는 거 2013년도 핀란드 헬싱키 건강을 모든 정책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1차부터 보면은 1차는 오타 현장 건강 증진 3대 전략과 5대 활동 요소가 있었어요. 3대 원칙과 그 다음에 5대 활동 요소가 1차예요. 그 다음에 2차는 호주 애들레이드. 애들레이드에서 유명한 건 뭐냐면 여성 건강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91년도 스웨덴 선즈볼에서는 이때 3대 원칙과 5대 그 요소에서 거기에 가능화 안에 지지적 환경 조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5대 그 요소의 한 가지. 근데 이 지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집중 토의를 하는 거 어떻게 집중 토의를 해야 되냐? 3차 스웨덴 선즈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4차가 97년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어났습니다. 건강 증진은 가치 있는 투자라는 슬로건으로 주요 내용을 했고요. 2000년도 5차에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시티에서 열렸어요. 건강 불균형 해소 집중 토의를 했고 2005년에 6차 태국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방콕 헌장. 2009년 케냐 나이로비 이것도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나이로비 선언, 아프리카의 날. 그 다음에 2013년 핀란드 헬싱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 선언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모든 것은 건강을 위해. 지금까지 2016년도까지 1986년부터 2016년도까지 이게 지금 몇 년, 한 30년도에 걸쳐서 그 개최 연도하고 개최 도시, 그 다음에 주요 내용, 그러니까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국제 회의에 대해서 이거를 개최 도시하고 주요 내용, 주요 슬로건을 갖다가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21번.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었어요. 4차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 해갖고 헬스플랜 2020. 제4차예요. 제4차 헬스플랜 2020. 이제 2020년도가 지나기 전에 또 헬스플랜 20 뭐 몇 공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에요. 국민건강증진. 이거는 국제건강증진 컨퍼런스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우리나라가 지금 4차까지 발표했습니다. 헬스플랜 2020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그러면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3차 종합계획과 비전이 동일하다. 2번 제3차 종합계획과 총괄 목표가 동일하다. 3번 제3차 종합계획과 비교하여 사업 분야가 늘어났다. 3차 종합계획과 비교하여 중점 과제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차하고 4차하고 비교하면은요, 비전이나 총괄 목표나 사업 분야는 같아요. 비전, 총괄 목표, 사업 분야는 같지만 중점 과제가 32개에서 27개로 줄었어요. 32개에서 27개로 줄어들었어요. 중점 과제. 그래서 답은 3번이죠. 22번 4차 헬스플랜
2016에서 2020 헬스 플랜 2020이 이제 2016년도부터 2020년도 거기에서 감염 질환 관리의 중점 과제가 아닌 것은 결핵, 의료 관련 비상 방역 체계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만성 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 관리의 중점 과제예요. 감염성 질환은 아니죠. 심뇌혈관 질환은. 그렇죠? 의료 관련 감염. 뭐가 있을까요? MRSA라든가 VRE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비상 방역 체계 같은 경우에는 사스라든가 메르스, 신종플루 같은 거죠. 그래서 결핵이나 의료 관련 감염이나 비상 방역 체계는 이게 문제가 모른다 하더라도 답을 모른다 하더라도 비슷비슷한 거는 1번, 2번, 4번은 비슷하잖아요. 감염 질환. 하지만 심뇌혈관 질환은요. 급성 감염 질환이 아니에요. 만성 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발병 위험 요인 관리에 중점 가지니까 22번의 답은 3번입니다. 23번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에서 식품 안전은 어느 사업 분야에 속하는가? 자, 식품 안전과 손상 예방은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식품 안전과 손상 예방. 식품 안전하고 손상 예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식품 안전하고 손상 예방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안전 환경 보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 환경 보건. 안전 환경 보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24번 제4차 헬스플랜 2020의 대표 지표가 아닌 것은 자 대표 지표를 보면은 영아 사망률, 모성 사망비, 당뇨병 유병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금연에 관련돼서의 대표 지표 성인 남성 현재 흡연율이에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남학생, 중고등학교 남학생 현재 흡연율이 추가가 됐어요. 4번 성인 여성 현재 흡연율은 대표 지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뭐 여성들도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인 남성의 현재 흡연율을 따라가지 못하죠. 남성들이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된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남학생 현재 흡연율이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 대표 지표가 성인 남성 현재 흡연율 더하기 중고등학교 남학생 현재 흡연율. 중고등학교 때 흡연을 하기 시작하면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아직 그 신체적 성장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연을 한다는 것은 폐암의 노출이 훨씬 더 강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위험한 거죠. 25번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바른 지식을 보급한다는 건 이제 건강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 이게 뭐냐면은요. 국민건강증진법이에요. 계속 나오죠. 국민건강증진법. (1995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개 이제 조금씩 고치는 게 이제 개정인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은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을 해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냥 건강생활 실천하라 그러면 안 돼요. 여건을 조성시켜줘야 돼요. 여건. 이게 바로 국민건강증진법의 바로 목적이에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생활체육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국민건강증진법의 제1조 목적이 되는 거예요. 26번 국민건강증진법상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 적개거기 아닌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이제 담배 피우는 게 나오는데, 물론 흡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 폐암과 흡연의 관련성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주죠. 폐암의 위험성 경고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금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걷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영업소가 있어요. 물론 다른 학교라든가 뭐 어떤 유아시설이라든가 뭐 교육장소 그런 데는 그 금연구역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전철이라든가 뭐 버스 같은 경우, 극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담배를 피우지 못하죠. 근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식품 접객업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제과점,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영업소. 지금 제과점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 있어요? 없죠? 휴게 음식점 영업소. 그럼 벌금 내요? 휴게 음식점 영업소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없어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니까.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에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단란주점 영업소는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과점이나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26번의 답은 3번입니다. 27번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영양조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국민영양조사에서 건강상태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 섭취 조사하고 식생활 조사를 합니다. 건강상태 조사, 식품 섭취 조사예요. 식생활 조사, 식품위생 조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법과 관련된 문제는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많이 풀어놓는 게 좋아요. 법령과 관련된 거는 물론 정해져 있는 데서 나올 수는 있지만 전혀 엉뚱한 데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이든지 다 풀어보는 게 좋죠. 28번 헬스시티, 건강도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건강도시 같은 경우에는 1978년 알마타 선언하고 1986년 오타와 선언하고 영향을 받았어요. 알마타 1차 보건의료잖아요. 1978년. 그 다음에 1986년 국제 컨퍼런스 그러니까 제 1차 국제 컨퍼런스니까 이게 이제 오타와.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은 게 헬스시티예요. 건강도시. 헬스시티의 개념이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도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4번 먼저 보세요. 건강에 대한 전념과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정과 구조를 갖춰야 되고, 3번 건강도시는 엄격한 요건과 높은 건강 수준에 도달해야 선정될 수 있다. 자, 엄격한 요건이 아니에요. 건강도시는요, 일정한 건강 수준에 도달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일정한, 엄격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건강 도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이게 통과가 되겠다.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하는 최상의 상황이 아니고, 엄격한 요건, 높은 건강 수준, 그게 아니에요. 일정한 건강 수준에 도달한 도시다. 일정한 건강 수준. 헬스 레벨. 도달한 도시이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게 바로 건강 도시의 정의예요. 진짜 정의. 그 다음에 29번. 건강 행태 이론 및 모형에 분류해서 개인 차원의 이론 및 모형이 아닌 것은, 자, 캔 모형, 건강 믿음 모형, 예방 채택 과정 모형, 이런 거는 다 개인 차원의 이론 및 모형이에요. 근데 혁신 확산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확산이 됐으니까 집단 및 지역사회 차원의 이론 및 모형이죠. 답은 3번입니다. 30번 소위 겁주기식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자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나 또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자각하게 하는 것은 건강 믿음 모형의 5가지 요소 중 어떤 요소와 관련되는가? 건강 믿음 모형에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겁주기를 통해서 흡연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너 흡연을 하면은 폐암에 걸릴 수가 있고 뭐 방광암에 걸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암이 노출될 수가 있다. 이런 거는 겁주기를 통해서 흡연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경우는 이제 심각성에 속하는 거죠. 30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린의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이 나오는데 프리시드 모형에서 건강행위를 유발시키고 건강행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소인성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이 있어요. 소인성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 소인성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 나옵니다.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에서 프리시드에서 나오죠. 이게 어디에 속하냐면요. 건강행위를 유발시키고 건강행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들이에요. 성향, 그 다음에 강화, 성향을 다른 말로 소인이라고 해요. 촉진 요인. 이거는 4단계, 어떤 그 책에서는 뭐 3단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교육 조직적 진단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틀려요. 교육 조직적. 교육 조직적 진단 단계에 소인성 요인과 강화 요인과 촉진 요인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4번이죠. 31번의 답은 4번. 3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건강 행태 이론. 자, 즉흥적이 아닌 심사숙고 끝에 결정하는 행태 변화에 적합한 이론이다. 행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혹은 개인적인 관심 부족인지 행태 변화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요런 이제 건강 행태 이론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 네모 가로 안에 있는 이 행태 이론의 내용은 뭐냐면은요. 그 예방 채택 과정 모형이에요. 예방 채택 과정 모형. 예방 채택 과정 모형. 이거 좀 어려운 모형이거든요. 예방 채택 과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예방책을 채택하거나 혹은 위험한 행태를 중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결정하는 행태 변화에 적합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즉흥적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예방책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행동을 중지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행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인지 행동을 변화하지 않는 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무서움에 대한 이런 행태를 계속하면은 어떤 뭐 암에 걸릴 수가 있다, 어디에 무슨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의 부족인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관심 부족인지 관여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혹은 행태 변화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방 채택 과정 모형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가 들어가고요. 심사숙고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예방 채택 과정 모형에서는. 그래서 무슨 원인인지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 행동의 변화라든가 행태 변화를 하지 않는 이유. 행태 변화를 하지 않는 이유. 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세 가지로 나눠요. 심사숙고 끝에. 이게 바로 예방 채택 과정 모형이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2번은 별표를 좀 2개 치시고 잘 보시고요. 33번 부모나 학교 교사와 같이 의미 있는 타인들이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지 개인이 인식하여 이에 따르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계획된 행위 이론의 구성 요소. 자, 1번이 태도, 2번이 의도, 3번이 주관적 규범, 4번 지각된 행위 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주관적 규범이 답이에요. 자, 주관적 규범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관적 규범의 뜻은 뭐냐면 의미 있는 타인들이 누구냐면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부모나 교사들이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지 자기 자신이 인식하는 거예요. 개인이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타인들은 개인의 행동과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미 있는 타인들이 들어가면서 개인이 인식해서 이에 따르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주관적 규범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규범 33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규범의 개념, 주관적 규범의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34번 TTM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범이론적 모형이거든요. 변화 단계 중 한 달 내에 금연을 하겠다고 결심한 경우, 한 달 내라고 그랬어요. 한 달 내라고 하면은 준비 단계예요. 한 달 내라고 하면 준비 단계고요. 고려 전, 생각하기 전 단계는 6개월 이내에 전혀 변화가 없는, 의도가 없는 단계. 변화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단계가 고려 전 단계. 고려 단계는 6개월 이내에 변화 의도가 있는 단계예요. 요거를 구별을 하시고 또 준비 단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행동 변화의 결심이 선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 단계는 행동 변화를 실천하는 단계. 자, 그렇게 해서 고려 전 단계와 고려 단계의 차이는 뭐예요? 고려 전은 6개월 이내에 전혀 변화 의도가 없는 거. 근데 이제 고려 단계는 6개월 이내에 변화 의도가 있는 단계. 그거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3절 보건행정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중 예상 문제는 기출 문제도 좀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문제, 이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한 문제가 이제 적중 예상 문제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한 3-4번은 꼭 보셔야 돼요. 자, 35번. 보건학의 분야들을 자연과학적 성격과 사회과학적 성격으로 나눠요. 학자들이. 다음 중 사회과학적 성격이 가장 강한 분야. 사회과학적 성격이다. 자, 1번 환경보건. 2번 보건행정, 3번 산업보건, 4번 역학 및 질병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되는 것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신체적, 정신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회과학이라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사회적 건강과 그래서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건학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포함한 포괄적인 종합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연과학적 성격이 강한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환경보건, 식품위생, 뭐 산업보건, 역학 및 질병관리. 그렇죠? 근데 사회과학적 성격이 강한 거는 이제 보건행정이나 보건경제.
보건행정이나 경제, 보건경제. 그 다음에 뭐 식품위생은 이제 위로 올라가죠.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들어가죠. 보건정책, 팔리시. 이게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좀 그게 더 짙어요. 그 다음에 보건사회학이라든가 인구보건이나 병원관리. 인구보건이나 병원관리가 사회과학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35번의 답은 2번이고요. 36번 하버드 대학의 메이오 교수의 호송공장 실험을 통한 조직관리에 대한 주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메이오 교수는요. 그러니까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죠. 기억 지나친 인간의 기계와 작업의 세분화는 오히려 작업의 능률 저하를 보였다. 맞죠? 들어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니은 조직 구성원의 감정과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게 뭐예요? 사회 심리학적 요소인 인간관계론이 탄생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디귿 업무 배분을 통한 전문화의 성과로 과학적 관리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거는 과학적 관리론을 얘기한 거고요. 리을 최소한의 비용과 노동으로 최대의 생산 효과를 찾는 것을 거부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관계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성 향상이에요. 그래서 최대의 생산 효과를 찾는 것을 만든 거는 물론 과학적 관리론인데 이거를 거부하진 않았어요. 하버드 대학의 메이오 교수가 거부하진 않고 과학적 관리론을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이 있더라. 비공식 집단이나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사회 심리학적 요소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거를 얘기한 거지.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것이 생산 효과를 찾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3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2019년도 서울 문제에서. 37번 고전적 인간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보고 과학적 원리를 강조하고 고전적 인간관 특히 거기에서는 프레데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가장 큰 주축이 된 거죠.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이다. 손해보지 않고 그 다음에 민주성의 확립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전적 인간관은 민주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신고전적 조직 이론에 왔을 때 민주성이 확립이 돼요. 이게 이제 고전적 이론, 신고전적 이론으로 넘어오죠. 이때 이제 민주성이 이제 관심을 두고 민주성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8번 공식 집단보다는 비공식 비공식집단의 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자, 공식 집단보다는 끼리끼리 하는 사회 심리학적 이론을 중요시하는 그 비공식 집단의 중심 활동이 생산성을 향상하더라.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관계론이죠. 1번 과학적 관리론, 3번 관료제 이론, 4번 ERG 이론 다 틀렸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이 바로 38번의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프레데릭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한창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대여갖고 어떻게 하면은 벽돌을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그러려면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고 표준화, 그 다음에 과학화를 중시를 했어요. 베스트 메서드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에 반기를 들고 인간관계하고 비공식 집단, 사회적 능률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인간관계론. 또 시스템을 강조한 체계이론, 상황에 맞는 조직관리를 강조한 상황이론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발전을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에머슨의 보건행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에머슨 같은 경우에는 만성병 관리, 보건검사실 운영, 감염병 관리 여기에 들어가고요.
보건시설의 운영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중보건협회가 제시한 거예요. 보건시설. 보건시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0번. 의도하거나 기대한 것과 같은 소망스러운 상태가 나타나는 정도를 가리키는 거. 의도하거나 기대한 것과 같은. 의도하거나 기대한 것과 같은 소망스러운 상태. 자, 먼저 여기 이제 의도가 나오고요. 기대를 했어요. 그냥 뭐 소망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효과성이라고 해요. 결과성. 즉, 목표 달성의 정도. 이거는 외워두세요. 효과성은 어떤 걸 보냐면 목표 달성의 정도를 보는데 의도하거나 기대한 것과 같은 소망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1번 스말리의 보건행정의 정의이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건행정이란 공적 또는 사적 기관이 뭐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스마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공중보건의 원리와 기법을 응용한 거예요. 공중보건의 원리와 기법을 응용한 것. 스마일리라고 하는 사람. 어떤 원리와 기법을 응용했냐? 공중보건. 퍼블릭 헬스. 왜?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보건행정이라는 저서를 썼어요. 스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또는 사적 기관이. 여기에 들어가는 그 주체가 공적 기관만이 아니라 공적 혹은 사적 기관이 뭐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공중보건의 원리와 기법을 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스마일리 같은 경우에는요, 보건행정의 주체를 우리 대부분 보면 공공기관으로만 국한하는데 이 사람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적기관인 민간단체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보건행정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좀 특이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것을 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행정적인 측면보다 원리와 기법이니까 뭐예요?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함. 답은 4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42번에 행정관리 과정을 포스트 콥 단계로 7단계로 제시한 학자. 포스트 콥 POSD CORP 포스트 콥. 자, 행정관리 과정을 얘기한 사람은 귤릭이에요. 귤릭. 그래서 이 포스트 콥의 7단계에 대한 요 약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P는 planning, O는 organizing, S는 stepping. 뭐예요? 스태핑이 뭐예요? 인사죠. 스태핑. 그 다음에 지휘, directing, 조정, coordinating. 요거는 아는데 요거에 대한 거를 풀텀을 모르면 안 되죠. 플래닝, 기획, organizing, 조직. 플래닝, organizing, 그 다음에 스태핑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 응? 그 다음에 다이렉팅. 다이렉팅은 아는데 뜻을 몰라. 그러면 안 되죠? 지휘예요. 다이렉팅이 지휘. 그 다음에 C는요. C에서 많이 틀려요. C는 여기서 코디네이팅이라고 해요. 조정. 코디네이팅. 조정. 자, R은 무엇일까요? R은 리포팅, 보고. 리포팅. 리포팅 보고. 그 다음에 B는 중요한 건 이제 버제팅이죠. 버제팅. 예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버제팅. 버제팅. 그래서 돈, 예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버제팅.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조정, 보고, 예산.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윤리계 포스트콥에 들어가지 않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여기 통제 없죠. 컨트롤링 없죠. 그렇죠? 모니터링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42번의 답은 귤릭입니다. 그러면 43번 귤릭의 행정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요. 행동의 대상과 방법을 개괄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기획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갈등 상태에 있는 당사자들을 상호 교환과 희생을 통해서 부분적 만족을 얻게 하는 타협, 컴프라마이징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컴프라마이징 없죠. 그러니까 이 풀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3번 조직의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반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 재정 통제, 결산 등을 하는 거 버제팅, 예산 들어가죠. 조직의 장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각 부서에 대한 명령과 지시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거 다이렉팅 들어갑니다. 그래서 42번, 43번은 이거를 보고 정리를 하시고요. 44번 보건행정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열한 거.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풀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책 결정일까요? 목표 설정일까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목표를 설정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획, 조직화, 동기부여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통제, 시정조치, 완료. 44번 같은 경우는 별표를 좀 많이 하시고 이거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설정, 정책 결정, 기획, 조직화, 동기부여, 통제, 완료. 45번 보건행정의 이념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능률성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능률성은 목표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자, 목표 달성 정도 의미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효과성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형평성은 법률적 합법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 형평성하고 법률적 합법성하고는 관련은 없죠. 법률적 합법성. 그 다음에 3번 합법성은 정의, 분배, 분배를 강조하는 가치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는 거예요. 4번 민주성은 국민 의사가 행정에 반영됨을 의미하는 게 바로 민주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2번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합법성이 바로 합법성이에요. 문제 2번이 그 다음에 정의와 분배를 강조한다. 이건 뭘까요? 정의와 분배를 강조한다. 정의와 분배 강조. 사회적 형평성이에요. 정의와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이다. 그 다음에 민주성은 국민 의사가 행정에 반영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45번의 답은 4번이죠. 46번 다음은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목적 중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responsiveness라고 그래갖고 대응성이에요. 대응성. 자, 대응성은 뭐냐면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정책을 수행했는지, 정책 수혜자의 요구와 기대, 그리고 환경 변화에 얼마나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정책을 수행했는지,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는, 요구에 부응하는, 대응하는 혹은 부응하는 정책을 했는지. 이게 바로 대응성이에요. 대응성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추구 목적 중에서. 그러면 형평성은 뭘까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주는 것이 이제 형평성이죠. 능률성은 적은 자원의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하는 것. 다른 말로 경제성, 효율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효과성 같은 경우에는 목표 달성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거나 기대한 것 같은 소망스러운 상태가 나타나는 성향을 말하면서 집행 후에 나타나는 소망스러운 상태가 바로 효과성이에요. 그러면 46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 정책 수혜자의 요구와 기대,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가, 요 세 가지 보는 거. 요 세 가지만 딱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나와도 뭐 대응성이라는 거예요. 대응성. 그래서 46번의 답은 1번입니다. 47번 보건행정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공공성, public, 그쵸? 공공재. 그 다음에 사회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성 혹은 조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성이 있죠. 봉사성. 그리고 또 하나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어요. 4번의 규제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공공성과 사회성, 보건행정의 특성, 봉사를 해요. 봉사성. 그 다음에 참여를 조장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교육성하고 조장성은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성, 기술성을 같이 묶어서 갑니다. 답은 4번이죠. 규제성은 없어요. 48번 보건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 참여를 시켜서 거기에 이제 보건교육도 참여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사업에 같이 하는 거 뭐냐면은 조장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장성과 교육성은 같이 간다고 했어요. 보건행정의 특징에서 조장성하고 교육성이 있는데 이 조장성하고 교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교육 혹은 자발적인 참여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조장성, 교육성입니다. 49번 공중보건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순서가 옳게 나열된 것은 첫 번째가 이제 고대, 중대, 중대기. 그러니까 고대기, 중세기까지는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예요.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요. 이 여명기하고 확립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람, 태동, 요람기하고 태동기, 그 다음에 이제 근세기, 요람기, 태동기, 근세기. 이게 여명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확립기는 뭐가 확립이 되어 있냐면은 근대기에 오면서 미생물이
미생물 병인기가 있다라는 거. 근대기 미생물 병인기. 병원체가 미생물이 있더라. 이게 바로 확립돼요. 요거 두 개를 좀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